네, 채널 톡의 조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준비했는데요. 도발적인 타이틀로 적어왔어요. 로아스 시대의 종말, 리텐션이 답이다. 우리 고객들이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들여다봐요. 저희가 1년 정도를 쭉 들여다봐서 내년에는 우리 고객들이 이런 어떤 컨텐츠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내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통 CXC의 주제로 많이 가져가는데요.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광고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너무 고민이다. 신규 고객 획득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신규 고객에만 의존하거나 오픈마켓, 누군가가 내 매출을 벌어주는 환경에서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 고객을 꽉 잡아야 되는 시대가 왔고, 정말 내가 진정성 있게 내 고객이 누군지를 정의하고 이 고객들과 호흡하는 어떤 리텐션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데려왔던 신규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까? 신규 유저를 데리고 오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디로 투입이 되냐?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관련된 난이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CLC 신규 고객을 한 명 데리고 오기 위한 금액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 페이스북 CPM을 봤는데 그때 한 평균 5,9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10월에 딱 그 CPM을 또 보니까 15,6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장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최근에는 그 미디어 커머스형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던 곳들은 효율화를 트렌드로 가져가고, 그리고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곳들은 내부화를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는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브랜드 에셋을 더 잘 구축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이후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에셋을 매출로 변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다시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 구축형 퍼포먼스 마케팅의 조건이 뭐냐? 브랜드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 구매 여정에 맞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퍼널을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단계에 맞는 효율 극대화를 먼저 하고, 효율이 극대화됐다고 하면 그 다음 브랜드 자산을 구축을 하고, 이러한 그 전제를 기반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구조를 한번 짜보면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설계를 위한 업무 리스트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하단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매체 기본 세팅, 매체 테스트, 매체 테스트 요거랑 확장이랑 뭐 광고를 더 늘려가는 부분, 요 정도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의 일부분일 뿐인데, 저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나머지를 조정하다가는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CRM이 무엇이고 왜 이게 기본일까?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해 로열티와 매출에 기여하는 게 바로 CRM이고요. 고객의 정보를 확장성 있게 식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아까 파트 1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리텐션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는 내가 내 고객을 정의하고 진단하고 데이터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CRM의 그래서 천국은 재구매다. CRM의 지옥은 일회성 구매다. CRM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양이 내 고객 DB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고객 중에서 재방문과 재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의 비율이 몇 %고 또 그 중에서 VIP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의 객단가가 늘고 있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NPS라고 하죠. 내 고객들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나의 브랜드와 상품을 추천해 주는지도 정말 중요한 척도입니다. 결국 고객을 획득했을 때 그 고객의 획득 비용이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CRM 모니터링의 요소고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캠페인이,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체 캠페인 중에서 CRM이 빼태지면서 리텐션이 늘어서 전체적인 마케팅 캠페인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가 있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우리가 CRM을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즐리 CX팀 유석준입니다. 이 지금 매장 직원 불친절이나 아니면 신발 불량, 이런 경험들이 모두 고객 경험이고 CX에서 해야 되는 업무 범위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CX의 업무 범위를 아주 넓게 가져가야, CX라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 CX 활동을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CX 플래닝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지라는 업무를 CX 네트워크라는 업무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업무를 이제 고객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뭐 교환이나 환불 같은 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디폿에 몇 개를 보관할지 이런 식의 CX 관련된 로지스틱스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대상이던 아니면 내부 직원 대상이던 CX 관련된 교육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커스터머 석세스, 고객 성공이란 무엇이냐면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사탕을 하나 샀다고 쳐볼게요. 이클립스 사탕. 회사에서 야 헤일리야, 이 이클립스는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먹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뚜껑을 따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고객으로 하여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커스터머 석세스와 또 커스터머 서포트를 많이 비교하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개념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고객에게 반응하느냐 혹은 수동적으로 고객에게 반응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 서포트라 하면 고객이 나 이런 게 원해 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근데 고객 성공은 완전 반대예요. 고객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고객한테 내가 이런 걸 해주면 고객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능동적으로 하고 고객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죠.